안녕하세요. 놀이쌤입니다. 오늘은 부모님들께 그림책 보는 방법에 대해 잠시 알려드리려고 해요. 처음 아이를 키우시고 그림책을 언제부터 읽어줘야 되지? 그리고 어떻게 읽어줘야 되지? 어떤 책을 선택해야 될까라고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궁금한 것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아이들은 책이 많이 꽂혀져 있으면은 책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단행본 하나하나를 부모님께서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주면 좋은데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죠? 저는 어린이 도서 연구의 그 권장 목록을 같이 한번 보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거기 어린이 도서 연구에서 1년마다 권장 목록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분들이 거기서 책을 선별하고 읽어보시고 해가지고 선택되어진 책들이에요. 그래서 좀 추천할 만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고 싶으시죠? 맞아요. 모든 부모님들이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이들은 정말 책을 좋아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책과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책이 공부가 될 때 아이들은 더 이상 놀이가 아니고 힘들어지는 대상이 돼요. 나는 책을 즐겁게 보고 싶은데 엄마가 자꾸 질문을 해요. 여기 뭐가 나왔었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 그리고 책을 보고 있는데 글자를 막 읽어보라고 해요. 이건 무슨 글자일까? 가을까? 나을까?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싫어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책을 가지고 오는 엄마를 보면 생각을 해요. 저거 또 물어볼 거야.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하죠. 그리고 등을 돌리게 돼요. 책은 처음 접하는 아이들은 정말 즐거워야 해요. 그리고 놀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와 소통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잠시 몇 가지 책을 통해 그림책을 어떻게 보여줘야 하는지 한번 나눠볼게요. 되게 유명한 책이죠. 이슬이와 첫 심부름. 저는 처음에 아이들하고 책을 이렇게 보여줄 때 먼저 아이들 글씨를 모르는 아이들은 이렇게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해요. 이 겉표지에는 이 책에 대한 어떤 그 단서나 어떤 내용 요약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겉표지를 보면서 아이들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슬이가 지금 한 아이가 웃고 있어요. 웃으면서 뭔가 이렇게 우유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기분일지 왜 우유를 들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아이들이 생각을 끌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꼭 작가를 읽어줘요. 이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아이들은 알 수 없지만 계속 책을 읽어주다 보면 그때 엄마가 읽어줬던 그 작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작가가 생기기도 해요. 그렇게 아이들하고 책을 보여준 후에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 장면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책을 보여줄 때 글씨를 읽어주고요. 그리고 아이는 그림을 보게 해요. 아이들한테 꼭 이야기를 해줘요.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 손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읽어주는데 이건 참 좋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작가가 글 작가도 있지만 그림책 작가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림을 아이들이 보면서 느끼고 상상을 해요. 엄마가 읽어주는 글은 귀로 듣고 눈은 그림을 보면서 아이들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이들이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것을 아이들이 유추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재미를 절대 빼앗으시면 안 돼요. 이 첫 장면에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면은 이슬이가 있어요. 이슬이도 지금 재밌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엄마가 뭔가를 요구를 해요. 왜요? 엄마가 너무 바빠요. 주전자에는 막 물이 끓고 있어요. 냄비에도 막 보글보글 끓고 있고요. 아가는 막 울고 있어요. 엄마가 뭐를 만들어야 되는데 도저히 엄마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슬이한테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게 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다 보면 아이들이 이 장면들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작가의 특징을 한번 보자면은 시선이 아이한테 맞춰져 있어요. 그 장면은 한번 보여줄게요. 이슬이가 심부름을 가는데 이 장면을 잠깐 보시면은 이슬이가 떨리는 마음으로 심부름을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머니 머리가 없어요. 이건 뭘까요? 작가가
아이 시선으로 그림을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런 부분도 같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끝에 궁금하죠? 자, 맨 마지막 장면. 여기까지가 끝장면이에요. 여기가 끝장면이 아니라요. 여기까지가 끝장면이에요. 이걸 아이들하고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책으로는 이호백 선생님의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책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표지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작가 선생님은 얘기해주고 출판사도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이들하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의 팁을 잠깐 주자면은 토끼의 의인화된 모습이에요. 주인 엽자 토끼가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된 모습인데 아이들이 발견해요. 절대 제가 이야기해주지 않아요. 토끼의 흔적들이 있어요. 여기 제가 하나만 보여줄게요. 토끼의 흔적이 또 어디 있을까요? 여기 아이들이 찾아요. 이 부분들도 그림책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괴물들이 사는 나라는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영화로도 나오고요. 이거는 모리스 샌다 선생님이 정말 자기가 어렸을 때의 이 모습들을 그린 거예요. 이 책은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면 좋아요. 지난번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앞표지에서 뒷표지로 끝나는 반면에 처음부터 이렇게 길게 한 표지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읽어주시기 전에 책을 한번 보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예전에 모리스 샌닥이 어렸을 때 삼촌들이 그렇게 괴롭혔대요. 그래서 이 괴물들이 삼촌 모습으로 상상해서 그린 거라고 해요. 재밌죠? 그래서 이 장면은 뭐가 달라진 점이 보이나요? 맞아요. 그림의 크기가 점점점 넓어져요. 범위가. 나중에는 이렇게 꽉 차게 되죠. 이거는 뭐냐면은 상상의 세계로 가는 동안 점점점 이렇게 여백보다 그림이 꽤 꽉 차는 부분이 있어요. 상상으로 아주 클라이막스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점점점 다시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이 책에 보면은 파란 의자와 아름다운 책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여준 이유는 이 작가가 클로드 부정이에요. 이 책을 읽어주고 나서 나중에 이 책을 읽어주면 아이들이 느낌이 비슷해요. 그렇죠. 다 그림을 클로드 부정 선생님이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가를 읽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저희 딸이 굉장히 좋아했던 책이에요. 저희 딸이 지금 중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책은 한 3살, 4살, 5살, 6살까지 10번, 하루에 10번 넘게 읽어줬던, 그럼 총 읽은 게 한 1000번은 넘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되게 좋아했던 책인데요. 나중에 한번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책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건 별로 재미없는 것 같은데 이 책을 아이들 자꾸만 가지고 와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책에 자기 마음이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재밌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거를 보면서 내 기분이 해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거는 아이들은 아직 표현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책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자동차를 되게 좋아해요. 자동차 책만 갖고 와요. 그러면 자동차 책만 읽어주셔도 괜찮아요. 아이들이 그때 관심사로 그 책을 보게 돼요. 가끔씩 다른 책을 끼워서 읽어주시면 아이들이 또 다른 책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저희 큰딸이 지금 중학생이에요. 중학교 1학년. 저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림책을 보고 아가였을 때도 책을 읽어주고 기어다닐 때도 도서관에서 놀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말도 주위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빨랐고요. 또 언어 테스트를 우연하게 하게 됐는데 상위 1%가 나왔었어요. 글자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빨리 읽게 됐고요. 제가 한 건 신랑이랑 책을 아이가 질릴 때까지 읽어줬던 기억이 있어요. 갖고 오고 나중에 책이 엄청 쌓여요. 아이 키보다 쌓여 있어요. 부모의 인내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책은 유아들만 읽어주는 게 아니고요. 중학생이 되어도 읽어주면 좋다고 해요. 그게 쉽진 않아요. 그만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근무했던 유치원에서
저는 그림책을 알게 되었어요. 원장님께서는 그림책을 아주 무척 좋아하셨고 교사들에게도 책을 읽어주셨는데 그때 정말 재밌었어요. 아이 책인데도 막 빨려 들어가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니 아이들은 읽어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 생각을 그때부터 들었어요. 그런 느낌을 아이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권리를 부모님들이 빼앗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독후 활동은 책을 더 잘 알기 위한 수단이지 결코 주요 활동은 아니에요. 아이들은 심심하게 좀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를 찾아내고 책도 자기 손으로 가져와 읽어달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재밌어서 나중에는 스스로 보게 돼요. 아이들이 정말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시다면 부모님들의 인내력과 부모님들의 수고와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또 다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